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마카입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저는 아직도 돌아오질 못해가지고 목소리가 이런데요. 8653님이 충격적인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네요. 뭘 또 이렇게 충격이라는 표현까지 쓰세요? 네, 두 분 티키타카 들으며 생각한 건데 혹시 부녀지간은 아니시죠? 예? 아니라면 더마카 미안합니다. 아니 왜 더마카한테 미안해요? 왜 저한테 미안해야지? 저한테 사과하셔야죠. 깜짝 놀랐네요. 부녀지간이라니요. 저는 아버님은 따로 계시고요. 아니, 도대체 제 나이를 어떻게 알고 지금 저런 말씀을 하실까? 네, 아침부터. 일찍 결혼했으면 저 같은 딸이 있으실만 하죠. 중후하시니까. 이야,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철파를 깔 수가 있을까? 와, 정말. 네, 넘어가겠어요. 네. 네, 솜니님이 종배님 목소리 아주 좋네요. 이제부터 감기 걸리지 마세요라고 해주셨고요. 네. 내 이름은 꼰다님이 오늘은 분양아파트 입주 잔금 날입니다. 탈탈 털어서 통장은 비었지만 새 보금자리 기대됩니다. 시선 집중 오늘도 미리 고맙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축하드릴 일이죠. 그럼요. 말 그대로 정말로 아파트 분양받아서 이제 입주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애지중지 쓸고 닦고 광내고 그렇죠? 보금자리 축하드립니다. 네. 통장은 비었지만 새 보금자리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고금리 그 이런 집에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집에서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텅텅 빈 통장도 쑥쑥 불어나길 기대하겠고요. 상홍님이 오 라이브로 처음부터 듣기는 처음입니다. 방송 끝나고 헬스장에 오셔서 운동하는 제이비를 보면서 아 맞다 오늘 라이브 놓쳤네 하던 게 일상이었는데 이거 라이브 맞죠? 하셨는데 오 제이비랑 헬스장 동기신가 봐요. 같이 운동하시는구나. 누구실까? 누구실까? 살짝 만나면 코를 한번 만지세요. 접니다 이렇게. 무슨 007 지금 뭐야? 첩보 영화 찍어요 지금. 그래서 둘이 서로 알아보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고로 제가 헬스할 때는 안경을 벗고 하기 때문에 잘 물어보네. 못 알아봅니다. 네. 네, 이운재님이 더마카님 목소리 어디 가셨나 봅니다 해주셨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소리로 방송할 거면 일단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잘 못 들으셨다면 이 목소리로 방송해서 죄송합니다. 네, 물 한 컵 더 드시고 자 시작할까요? 휴가 안 보내주는 PD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가세요 가. 농담이고요. 자, 제이비타임즈 오늘도 챙겨드릴 뉴스가 많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먼저 아침에 뉴스 보면서 다들 확인하셨을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 오디오로 추려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Mr. Speaker, 존경하는 하원 의장님, Madam Vice President, 부통령님, honorabl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상하원 의원 distinguished 여러분과 guests, 내외 ladies 주변 and 여러분, gentlemen, 미국 시민 dear 여러분, citizens of America, with a conviction of freedom, 지금 자유에 대한 believe 확신, in the alliance, 동맹에 대한 and 신뢰, resolve to open 새로운 미래를 a new 열고자 future. 하는 결의를 갖고 미국 국민 앞에 서 있습니다. In many parts of the world, 전 세계 많은 false 곳에서 propaganda 허위 선동과 and 거짓 are 정보가 distorting 진실과 public opinion. 여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threatening 이런 것들이 democracy.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Such totalitarian 이러한 forces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부정하면서도 마치 자신들이 민주주의 운동가나 인권 운동가인 양 정체를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은 한반도와 그리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무모한 행동을 확실하게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미의 단합된 의지가 중요합니다. 어제 바이든 대통령과 저는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확장 억제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공조와 더불어 한국, 미국, 일본 3자 안보 협력도 더욱더 가속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로 44분간 연설하는 동안 기립박수가 23번이 나왔고 이걸 포함해서 총 57번의 박수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자유를
46번, 동맹을 27번, 민주주의를 18번 언급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이비는 어떤 단어가 좀 가장 주목을 하십니까? 뭐 이거에 대한 평가는 3부에서 최종권 전 차관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짧게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도 들으셨지만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로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도 자주 하시던 말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점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규탄조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그런데 허위 선동과 거짓 정보 이전에 거짓 공지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에서 그 저는 이라고 하는 것들 대통령실에서 빼고 공지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 국내 언론에 있어서 보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엇갈린 부분들이 있었고 집권 여당도 아주 낭패를 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를 못합니까?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러니까 그 미국 방문 끝나고 돌아와서라도 실무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하는 게 균형된 그리고 공평한 공정한 접근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네, 지금 방미 효과 뭐 지지율에 어떻게 나타날까 이게 또 초미의 관심인데요. 1차적으로 어제 나온 조사가 하나 있죠. 엠브레인 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이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 MBS인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2%, 부정평가는 57%가 나왔습니다. 2주 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긍정평가가 2%포인트 내렸고 부정평가는 그대로인데 이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조사 시기입니다. 조사 시기 네. 24일부터 26일까지예요. 그러니까요. 굳이 분류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눈다면 전반기 조사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기에 2개의 장면이 교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시사 발언이 상당히 논란을 불러일으킨 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일본 무릎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논란을 부른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장면은 정상회담 전까지 미국에서 국빈으로서 크게 환대받는 장면이 계속 TV 영상을 탔다라고 하는 요 요인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교차했던 전반기였었는데 그 전반기 조사에서 긍정평가 수치가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이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부정적 시선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56%로 문제 없다는 응답자 32%보다 훨씬 높았다는 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전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후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전반기와 후반기를 가르는 그 분기점은 바로 정상회담이 되는 건데 이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평가가 아무래도 후반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 포인트가 정부 스스로 맨 앞에 내세웠던 핵 확장 억제책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저희도 짚었습니다만 되게 어렵고 복잡해요. 직관적으로 딱 보면 이렇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전문적 해석의 영역에 지금 빠져들어 있다.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평가 결과는 치열한 여론전의 결과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국내 정파들이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이 평가를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중국은 한미 정상의 대만 언급에 대해서 위험한 길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나서는 일까지 있었는데 이렇게 평가가 엇갈린다는 이야기는 논란이 거세진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면 논란이 거세지는데 그 논란이 국내적 수준을 넘어서 국제화되어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요걸 짚어봐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그 국빈 방문 후반기 여론조사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저는 그래서 궁금하고요. 특별히 궁금한 게 하나가 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평균치를 가지고 드렸던 말씀이고 이 평균치 말고 따로 떼어서 살펴봐야 될 부분 바로 이게 흥미로운데요. 뭐예요? 그게 바로 보수층의 평가죠. 보수층의 평가. 예.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다른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공통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게 바로 자체 핵 무장 부분입니다.
산업문에 보면 NPT 준수, 의무 뭐 이런 지금 그 표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체 핵 개발 여지를 미국이 봉쇄했다라는 게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선언에 대한 공통된 해석이고 평가입니다. 보수층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왜 그러냐면 보수층은 지금까지 계속 자체 핵 무장론을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있었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대놓고 공개적으로 핵 무장론을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서 선언문에 아예 그 명백하게 NPT 준수라고 하는 걸 못 박았다는 것은 자체 핵 무장, 자체 핵 개발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보수층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체 핵 무장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가 확실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핵 확장 억제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어렵다. 복잡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에서는 사실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상이라는 표현은 무슨 이야기냐면 해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뜻입니다. 직관적으로 확 와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층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제 이후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는 껄핏하면 자체 핵 개발, 자체 핵무장을 주장을 해왔다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NPT 준수를 이렇게 명시를 해버렸으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겠죠. 하지만 또 어떨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6189님이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데 왜 그렇게 비판만 하시냐. 왜 이렇게 비판만 하냐고. 보통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교에 있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국민이 힘을 뭔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건데요. 이걸 역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익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상회담 결과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심정으로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펴야 될 이유가 오히려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석은 저희가 2부와 3부에서 걸쳐서 또 집중적으로 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간호법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단체로 퇴장합니다. 국민의힘에선 간호사 출신인 최현숙 의원과 김혜지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고 의사 부족으로 현장에서는 의사 업무가 간호사에게 전가되고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나 간병인에게 법안은 큰 표차로 가결됐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의료법도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여당이 퇴장한 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위법한 행위에도 면죄부를 받는다면 그야말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나라 아닙니까? 어느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 법안은 늦어도 올해 12월 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여당은 야당이 특검을 밀어붙이는 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방해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의 의회 폭주라고 항의하며 간호법에 대해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게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 3법도 본회의 부의 찬성이 과반을 넘으면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포인트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두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포인트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따져보면 본회의에서의 최종 처리에 8개월이 걸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보면 이 처리 시점이 언제냐면 12월 말 1월 초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 시점을 따져보면 어떤 시점이냐? 골든타임에 해당이 된다. 그러네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쌍특검 법안이 의결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의결이 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특검 추천 과정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특검이 결정이 되면 특검 발족 과정이 있게 되고 특검 수사 과정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의 줄기를 형성하면서 계속 끌고 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야당 입장에서는 총선의 염두에 둘 때 유리한 이슈 지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강력한 대여 전선을 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이 요인에 녹여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 거고요. 흥미로운 건 정의당인데 50억 클럽 특검의 경우에는 사실상 특검 추천 권한을 정의당이 주도해서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정의당의 그러니까 당 존재감, 대여 선명성 올릴 수 있는 호재다. 아마 정의당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일 것이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당에게 중요한 건 특검법 의결부터 특검 출범, 특검 수사까지 1년의 어떤 이어지는 퍼포먼스라는 것입니다. 이건 검찰 수사 결과와는 별개라는 거죠. 검찰 수사 결과가 미완에 그쳤다라고 규정하고 들어가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검찰이 과연 그러면 쌍특검 중에 하나인 김건희 특검 갖고 얘기를 해볼까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8개월 내에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그래서 야당이 입도 뻥끗 못할 수준으로 털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원천적 의구심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별로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밥하기 싫은 여자님이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한 걸로 아는데 거부할까요?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간호법이랑 그리고 방송법도 좀 살펴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간호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상당 부분 어떤 약속을 했던 것인데 왜 이걸 거부하려고 하는 거냐. 야당은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어제 바로 그러니까 이어져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간호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는데 그렇게 그러면 야당은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간호법을 통과를 시켰을까? 간호법이 고리라고 하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간호법의 상당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고리가 되는 건데 야당은 이걸 고리로 걸므로써 두 가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거죠. 첫째, 국정 운영이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주장을 넘어서 야 이거 기만적인 거 아니냐. 왜 그때와 지금이 말이 달라지느냐. 요 점을 부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고민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행여라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행여라도 간호법은 받고 방송법은 거부하는 상황이 최종적으로 연출이 된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는 야당은 그러면 방송법에 집중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그럼 유독 방송법만 거부했느냐? 역시 그 의도는 정치적인 고려 때문이다. 뭐냐? 총선을 대비해서 방송을 장악하려고 방송법만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도 믿자야 본전이다. 이런 차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간호법과 의료법이 통과된 후에 대한의사협회랑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모여서 연대를 만들었고 의료 총파업을 예고를 했고 어제부터 지금 무기한 단식에 돌입을 했거든요. 예. 뭐 이런 여론은 변수가 될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된 표 대 조직된 표의 싸움인 거잖아요. 아하. 간호법을 둘러싼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문제는 어떤 표의 결속력과 표의 규모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조직된 표라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다른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요 점을 지금 아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중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상당히 결연한 태도와 의지를 보인 것은 어제 오늘이 아닙니다. 이 간호법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 그러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여론의 호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판단에 따라서 간호법을 통과시킨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의사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강력 대응에 나선다 하더라도 여론의 호응이 없다면은 결국은 갇히게 될 것이다. 야당은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임금님 교육 캔디님이 제발 대화와 타협해 주셨는데 그건 갈 길이 먼 것 같죠? 네, 그거보다 더 급한 건 더마카의 목소리 회복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